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넓은 국유지 인근 아파트는 위험하다. 서울숲은 곡물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그 국유지 보겠습니다. 국유지. 좋은 국유지. 내 땅에 붙은 좋은 국유지란 어떤 것인가? 자,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면, 아파트 부지 내에 중앙에 작은 그 국유지 공원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럴 때는 이 국유지는 거의 이 아파트 소유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요게 변경될 리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만약에 이 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아파트를 위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 작은 국유지, 작은 공유지는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내 땅에 붙어 있긴 한데 폭이 좀 좁고, 자, 그래서 도저히 뭔가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의 작은 국유지가 내 땅에 붙어 있다. 자, 그러면 저것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것은 거의 내 땅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그냥 써도 되는 그런 땅이 될 수가 있죠. 영구적으로. 왜냐하면 개발이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좋은 국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자, 그리고 서울숲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숲은 서울숲역 서측에 위치하고 용비교 동측에 위치한 저 땅입니다. 저 땅. 잘 아시죠? 그 성수대교 넘어서 저기가 굉장히 요지의 땅인데 저기를 서울숲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죠.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저기는 국유지 공원.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저 서울숲에 붙어있는 한화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서울숲 트리마제, 자, 요런 아파트들이 거의 내 집 앞마당 또는 내 집 옆마당으로 쓰고 있는 그게 또 서울숲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 많죠.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숲이 되어야 되는데, 자, 어차피 그 세금 투입해서 만든 공간인데, 일부 일부 단지들만 혜택을 크게 보고, 대부분의 서울 그 주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혜택을 못 본다. 자, 그래서 저거, 용도를 다르게 바꾸어서 좀 더 요긴하게 써야 된다. 요런 의견도 사실 많습니다. 벌써 많습니다. 저 중에서 한화 갤러리아 포레는 가장 큰 수혜 아파트입니다. 이득이 제일 큰 아파트. 다른 아파트들은 길 건너서 그 서울숲이 있고, 자, 그런 식인데, 한화 갤러리아 포레는 바로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로 수혜를 받고 있는 한화 갤러리아 포레를 보겠습니다. 자, 단지 정보를 보면은 230세대밖에 안 되는데, 사용 승인일 2011년 11살 먹은 아파트고, 주상복합이죠. 그리고 용적률은 399%입니다. 399%. 자, 여기서 좀 애매하죠. 399%. 애매한 용적률이 나와서, 저 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 땅을 보니까 의외로 저기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의외죠. 저기는 숲에 붙어 있는 숲세권 아파트인데 일반 상업지역이다. 자,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북쪽에 대로변에 붙은 지역도 3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외의 장소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왠지 특혜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멀리서 한번 저기를 보시면은 지금 동그라미 친 파란색 점, 저기가 한화 갤러리아 포레의 위치인데 그 주변을 보면은 서쪽에는 그 자연 녹지, 자, 서울숲이죠. 공원. 그런데 저것은 국가 마음이죠. 국가가 저기를 정하기 나름인 거죠. 국가 땅이니까. 자, 그리고 동쪽에는 중공업 지역 넓게 분포하고 있고, 남쪽 그 아파트 단지 쪽에는 보면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 지금 위치에 있는 땅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물론 그 대로변에 붙은 곳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대부분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면 오히려 지금 한화 갤러리아 폴의 저 위치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차라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이기보다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야 하는 그 위치인데, 또는 좀 봐주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야 하는 위치인데, 자, 지금 일반 상업 지역 그렇게 되어 있고 용적률 400%. 자, 그래서 얼핏 보면은 여기가 그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80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400%니까 자, 엄청나게 나중에 재건축할 때 자, 거의 공짜로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어차피 지금 11살짜리 아파트고 여기는 아마 라멘식 구조로 아마 지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00년 건물이죠. 100년 건물. 그래서 뭐 50년은 까딱 없을 건데, 자, 50년 후에 여기가 일반 상업 지역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되면은 여기가 일반 상업 지역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저기는 그 형평성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여기서 보다 큰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숲 전체를 보면은 저기는 공물 맞습니다. 공물이죠. 그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한화 갤러리아 폴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강변 건영 아파트, 서울숲 드림아재, 자, 요러한 그 아파트들이 너무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혜택을 너무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이. 자, 합쳐서 2000세대도 안 되는데 여기만 논한 거죠. 여기만 논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시간이 좀 흘러가면은 서울숲, 이게 공물인데, 자, 어떻게 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만 저게 존재할 수가 있는가? 자, 세금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일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론이 조성되면은 저기가 나중에도 서울숲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원은 공물이기 때문에, 자, 이번 미래 서울숲에 생길 수 있는 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 자, 나중에 서울 주거난 미래에 발생을 해서 그때는 또 시대 분위기가 요럴 수도 있습니다. 공유지에 임대 아파트 지어달라. 자, 요러한 여론이 우세할 수도 있죠. 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나라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고, 만약에 저것을 지금 서울숲을 임대 아파트로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사람이 100명이고, 자, 반대표 던질 사람이 1명이다. 자, 그러면 100% 서울숲은 임대주택 되는 겁니다. 자, 1% 의견 그거 무시되겠죠. 당연히 무시됩니다. 자, 5%만 돼도 5% 정도 되더라도 무시가 될 판에 1%밖에 안 되면 100% 무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숲 만들어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권 개입의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작품인데, 저 서울숲이 그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임대 아파트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가 더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죠. 자, 지금 다시 보시면 요것은 거의 공산주의에 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산주의에 가깝습니다. 자, 일부 권력층을 위한 그 공원을 크게 조성해 놓고 몇몇 사람들만 혜택을 누린다. 보통 공산권 국가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숲이 앞으로도 서울숲으로 남는다. 자, 그것은 100% 확실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자, 서울숲 자리가 나중에 임대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가격보다도 50% 이상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숲 문제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한화 갤러리아 폴의 아파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치 보면은 제일 그 세대수가 나름 많은 타입인 266D 타입 전용 면적이 195제곱미터입니다. 세대수가 32세대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지금 매물이 월세 매물이 11개가 보입니다. 자, 요 평형대에 대한 요 타입에 대한 가치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일단 매매 가격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을 보면은 자, 요게 주로 한 34억, 35억 그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다가 뭐 코로나 이후에 쭉 뛰어서 실거래가 55억까지 찍힌 그러한 단지의 그러한 평형 타입인데 지금 그 보면은 중요한 게 아니죠. 매매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월세를 가지고 가치를 평가해야죠. 한화 갤러리아 폴에는 그 용적률 이슈가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고 3번 배팅 수익환원 기준 가격 요 산식을 적용하면은 지금 월세 실거래가가 2022년 5월, 2022년 2월 두 개가 딱 나옵니다. 2022년도에 거래된 실적은 딱 두 건. 자, 요걸로 매매 기준 가격을 구해보면은 50억 1000만원, 50억 5천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월세가 엄청 세죠. 월세가 엄청 세니까 자, 수익환원법으로 보더라도 50억 1000만원, 50억 5천만원 자, 구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실 일반 아파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품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도 23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거래 건수도 적고 당연히 월세 거래 건수도 적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요 월세가 진짜 월세에 맞더라. 자,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찐 시세가 맞냐 아니냐. 자, 그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자, 요 달랑 두 건의 거래 실적 가지고 감히 여기 아파트가 뭐 매매 기준 가격이 얼마다 사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그 호가가 지금 매물이 두 건 있다고 매물이 11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쭉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건 아니면 두 건 매물이 있고 두 가지 호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호가. 크게 보면은 5억에 2,300만원 그리고 3억에 2,100만원 두 가지 호가가 있는데 계산해 보면은 뭐 65억 7천만원 58억 4천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호가는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 수익환원법 산식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매매 기준 가격은 지금 50억 3천만 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억 3천만 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간 실거래가가 55억인데 자, 50억 3천만 원이 만약에 맞다면 요 실거래가 55억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래는 아닐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은 여기 사는 사람들만 알 겁니다. 자, 일반인들 여기 접근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모르고 접근했다가는 큰일 나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만의 리그 아파트. 한화 갤러리아 폴에는 그들만의 리그 아파트입니다. 자, 요런 것은 일단 매수 금지입니다. 가치평가가 안 되죠. 가치평가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시기별로 아마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런 걸 느낄 건데 요것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전혀 가치평가가 안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땅과 붙은 넓은 국유지는 영구적일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넓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요것은 여론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서울숲이 됐다가 임대 아파트가 됐다가 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자, 따라서 내 땅 옆에 아주 넓은 국유지가 붙어 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일단 좋긴 좋은데 영구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자,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 서울숲에 붙은 고가 아파트 매수 금지. 자, 당연한 거죠. 자, 서울숲은 넓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아파트들은 만약에 그 서울숲이 지금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서 굉장히 고가다. 자, 그러면 이런 아파트 매수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 아니면 자, 서울숲에 붙은 고가 아파트 매수는 금지다. 자,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